오늘은 이제 서울시립대에서 발간한 교사 컨퍼런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입시 결과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죠.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일반고의 합격자 평균이 2등급 초반, 특목고 자사고의 합격자 평균이 3등급 초반, 특목고 자사고 평균이 5등급 초반, 4등급 후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리고 합격자 최저는 5등급 돼야 6등급이야 이렇게 예상을 할 때 5등급과 6등급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건 특목고 자사고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번에 서울시립대에서 교사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반고 5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결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은 2점대 초반이었지만 최저로 합격한 아이가 5등급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바로 비교과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지금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교사 컨퍼런스 자료를 갖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시 결과, 2020년도 입시 결과, 2021년도 입시 결과가 학과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시립대 이제 고교 유형별 분석 최종 합격자를 보면은, 일반고 비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얼마였죠? 72.7%였고요. 자사고 비율은 얼마였냐면 6.5%였고, 특목고 비율은 20.9%였죠. 그러니까 일반고 비율이 역시 여기 70대 초반 정도에 이를 정도의 합격자 비율을 갖다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계열별 교과 성적 최종 합격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인문계열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 평균이 2.24고요. 자사고가 얼마죠? 3.52고, 특목고가 4.42등급이죠. 고른기의 전형은 어떻죠? 일반고의 합격자 평균이 2.81이고, 자사고는 4.75고, 특목고는 5.25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한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은 2.27이고, 자사고는 3.89고, 특목고는 5.91이죠. 고른기의 전형을 보면 일반고의 합격자 평균은 2.90이고, 자사고의 합격자 평균은 4.78이고, 특목고의 합격자 평균은 6.11이었죠. 그런데 이제 내신 등급 계산표에 대한 부분을 쭉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2.24 등급은 4등이었고, 자사고의 3.52 등급은 10등이었고, 특목고의 4.42 등급은 15등이었다. 30명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자연계열의 일반고 2.27 등급은 4등급이었고, 자사고의 3.89 등급은 11등이었고, 특목고의 5.91 등급은 22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내신 성적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합격자 평균에 대한 등급이었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제 서울시립대를 갖다 지원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합격자 평균이라는 사실에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일반고에서는 어디까지 됐냐? 오른쪽, 왼쪽이 이제 지원자고, 파란색이 지원자고, 오른쪽 빨간색이 이제 최종 합격자죠. 최종 합격자에 보면 일반고가 아까 2.24였죠. 2.24였는데 합격자 레인지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됐죠? 5등급 초반대까지 있죠. 자사고는 어디였냐면 3등급 중후반인데, 합격자 평균이 3등급 중후반인데 2등급 초반부터 합격자가 분포되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나왔죠? 자사고는 7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특목고를 보면은 합격자 평균은 4등급대였지만은 인문계열에서 지원자는 3등급 초반부터 어디까지? 거의 이제 6.0등급 정도까지 지원해서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보면은 일반고가 인문계열에서 어디까지 합격을 했습니까? 5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는 어디까지 합격을 했죠? 7등급 거의 한 중반까지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다 잘 보신다고 한다면 비교과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연도 보겠습니다. 그럼 인문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자연 같은 경우에도 합격자 평균이 2등급 초반이었죠. 2등급 초반이었는데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한 분포는 1등급 중반부터 어디까지 있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5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자가 나왔다는 거죠. 5등급 초반대까지.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3등급 중후반이었는데 합격자 평균을 보면 2등급 중반부터 어디까지 나왔죠? 그 다음 5등급 중반대까지 합격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5등급 5.91인가 아까 그랬었죠. 합격자 평균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 특목고의 합격자 평균이 최저 합격자가 얼마까지 나왔죠? 거의 지금 이제 7등급 후반 정도까지 7등급 중후반까지 합격자가 나왔죠.
아까 인문계열에서는 자사고가 7등급을 넘어갔는데 자연계열에서는 그 특목고에 이제 과학고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어디 넘어갔던 거죠? 7등급 후반이어도 서울시립대 합격한 결과를 나타내었던 거죠. 이걸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합격자 평균은 비슷한 것 같았지만 최저로 된 아이들, 그러니까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비교과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최저로 합격한 아이들이 이렇게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20년도와 2021학년도에 그 내신 컷들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50%까지 1.9였고 70%까지 2.2였죠. 2020년도에. 근데 2021학년도는 어떻게 됐죠? 50%까지 2.4고 70%까지 3.2였죠. 경제학부는 어떻죠? 2.0, 2.5였는데 2.88, 4.65였죠.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를 보면은 2.7, 3.2였는데 요번에 2.32, 2.96.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는 조금 이제 올라가긴 했죠. 자, 국제관계학과도 그 50%가 4.3, 4.8이었는데 그 2021학년도에 보면은 4.14, 4.47로 또 일부 약간 올라가는 경향은 있죠. 도시사회학과 2.4, 2.8이었는데 1.9, 2.05였고 도시행정학과는 어떻죠? 1.9, 2.0이었는데 2.45, 2.78학과로 2.78 등급으로 낮아졌죠. 그죠? 사회복지학과 2.1, 4.0이었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4.53, 4.81이었죠. 세무학과를 보면 2.2, 3.0이었는데 2.33, 2.84였고요. 영어영문학과는 4.6, 5.1이었는데 4.37, 4.59였죠. 철학과는 2.3, 2.9였는데 2.81, 3.83이 됐고요. 행정학과는 1.9, 2.0이었는데 2.09, 2.25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학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내신에 대한 비중이 이 70% 컷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본다고 한다면 확연히 낮아졌죠. 2.2, 3.2, 2.5, 4.65, 3.2, 2.96, 4.8, 4.7, 2.8, 2.05인데 2.0, 2.78, 4.0, 4.81, 3.0, 2.84, 5.1, 4.59, 2.9, 3.84, 2.0, 2.0. 그러니까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엔 자연계열을 보겠습니다. 자연계열을 보면은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이 2.2, 2.6이었는데 2.56, 2.64가 됐고요. 건축학 전공 5년제는 2.3, 2.4였는데 2.68, 3.94가 됐죠. 공간정보학과는 2.2, 2.6이었는데 2.49, 3.76이 됐고요. 교통공학과는 2.6, 3.3이었는데 2.3, 2.37이 됐고요. 기계정보공학부는 2.1, 3.4였는데 3.08, 3.85가 됐죠. 도시공학과는 2.0, 3.1이었는데 2.06, 2.12 약간 올라갔고요. 근데 신소재공학과를 보면 1.6, 1.7이었는데 3.38, 4.39가 됐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는 2.0, 2.8이었는데 2.05, 2.28이 됐고요. 조경학과 2.2, 2.8이었는데 2.53, 2.75가 됐고요. 컴퓨터과학부 2.3, 3.3이었는데 2.52, 2.9가 됐고 그 다음에 토목공학과 2.4, 2.9였는데 2.4, 2.84.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 1.6, 2.1이었는데 2.14, 3.08이 됐죠. 환경공학부 1.9, 2.1이었는데 1.9, 2.14 이런 결과를 이제 자연은 나타내야 되죠. 물리학과를 보면 어떻죠? 물리학과 2.2, 2.7이었는데 2.16, 2.36이 됐고요. 생명과학과는 2.2, 5.1이었는데 3.47, 5.16이 됐죠. 수학과는 2.6, 3.0이었는데 2.19에서 2.30이 됐고 통계학과는 2.0, 2.2인데 2.09, 2.53이 됐습니다. 그다음 환경원예학과 2.2, 2.5였는데 2.23, 5.33이 됐죠. 스포츠과학과 2.75, 2.86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뭐 올라간 학과, 내려간 학과 좀 이렇게 섞여 있긴 하지만 내려간 학과는 괜히 낮아졌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일반고에서 된 학생들의 이 분포들을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인문이나 자연계열에 5등급 때도 된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마찬가지로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는 얼마까지 된 학생들이 있었다? 7등급 때까지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울시립대가. 그래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비율이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여주는 이런 70%컷 중에 상당 부분은 물론 저게 특목고 자사고일 수도 있죠. 여기서 보여드렸던 70%컷의 상당 부분은 일반고 학생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그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있고요. 이거를 감안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블라인드 처리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비교과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그 입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활동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지원 전공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학습 경험을 나타냈는지, 요즘 이제 대학들이 많은 설명회를 하죠. 온라인 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어떻게 써라? 많은 학습 경험을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화된 학습 경험을 갖다 잘 학생부에 나타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울시립대의 비교과를 준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경험들이 풍부하고 학생부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